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하는 코츠 테크놀로지 상장일 매매 데이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0일에 상장합니다. 이날 코츠뿐만 아니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KB스펙과 하나스펙까지 총 4종목이 같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4종목이 같은 날 상장하게 되니까 여러 변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츠는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었으니까요. 어디로 청약을 하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배정 결과부터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9만 주가 배정이 되었는데 약 14,000주가량 미달이 나왔습니다. 우리사주 물량이 미달되었다는 게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부 수량만 미달이 되었으니까 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달 물량은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50.9%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요회 측에서 17.6%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약 3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주 미달이 약간 찜찜했는데 그래도 최종 확약이 크게 늘어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도 3개월 확약이 29.9%, 6개월 확약은 16.3%로 장기간 확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퀄리티도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약 50만 주로 기관 물량의 74%를 운용사에서 받아갔고요. 나머지 물량을 보면 외국인이 약 8만 주, 기타 기관은 약 6만 주로 조금씩 나누어서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관 배정 물량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은 140만 주로 확정이 되었고요. 전체 주식의 27.5%가 물량이 풀리게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일 유통금액은 182억 원입니다. 유통물량 비중도 양호한 편이고 특히 유통금액이 가벼운데요. 그래서 유통물량은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물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모주주 물량이 58만 주, 기존 주주 물량은 82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약 1.4배 정도 물량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물량을 약 50만 주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31만 주는 개인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 주주들도 물량을 꽤 가지고 있다는 게 약간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 유통 물량이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니까요. 기존 주주가 상장일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 수요 예측 결과보다는 유통 물량이 상장일 성적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했던 파도 단순히 유통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장일 성적이 저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나머지 버넥트나 ALT, CG트로닉스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고요. 반면에 유통 물량이 좋았던 MI큐브는 상장일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강기에 들어가 있고 시초 가격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수급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인데요. 일단 코츠는 그래도 유통 물량이 괜찮고 특히 유통 금액이 가벼운 상태로 등장을 하니까요. 웬만하면 상장일에는 괜찮은 수익을 준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가 같이 상장하는 스펙 두 종목일 텐데요. 지금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경된 이후에 상장했던 스펙 4종목은 모두 상장일에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펙들은 금감원이 지켜보고 있다는 멘트도 했고 또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유안타 스펙은 상장 당일에 짧고 굵게 올렸다가 장 막판에는 모두 물량을 정리해버리면서 주가가 마지막에는 거의 폭락으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두 스펙도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스펙 쪽에서 급등이 나온다면 상장의 수급은 모두 이쪽으로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세 종목이 같이 상장했던 그날이 또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7월 27일에 유안타 스펙이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수요 예측이 아주 좋았던 ALT는 주가가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 종가는 공모가보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고요.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파로사의 바이오는 공모가 이하에서만 주가가 머물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치 입장에서는 결국 스펙이 급등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가 상장일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상장하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청약 배정 결과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의무 합격은 5.8%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일 측에서 2.6%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2배 정도 늘어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의무 합격이 확정이 되었고요. 의무 합격은 3개월 합격이 4.2%, 1개월 합격은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360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44.9%가 유통되는 조건이고 유통금액이 468억 원이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왔던 것과 더불어서 유통 물량도 부담스러운 상태로 상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공모 가격이 1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장일 주가 범위가 같은데 최대 주가는 52,000원, 최소 주가는 7,8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이었고 상장일 최대 주가는 8,000원, 그리고 최소 주가는 1,2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0원짜리 스펙이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종목이 동시 상장하는 목요일에도 호가창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종목 호가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어지러울 것 같기는 한데요. 여하튼 청약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